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국정원 직원이 이 죽음과 관련해서 더욱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 죽기 전에 삭제한 이 파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풀리지 않고 있는 의문점 보다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삭제된 자료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 국정원 해킹 의혹에는 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의혹 계속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주환 기자. 이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서 이제 최 변호사도 언급을 했듯이 이 임모 직원이 죽으면서까지 삭제했던 파일 내용 100% 이제 디지털 기술로 복구가 가능하다고 지금 국정원은 밝히고 있죠? 예, 일단 그 복구가서 어제 이제 이철우 의원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해서 국정원 입장에서는 국회 정보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일설에 이제 일부 조간에는 어제 이철우 의원 브리핑 말을 빌려서 대북 공작용 관련 자료다, 뭐 혹은 대테러 관련 자료다. 우리가 이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가 사실 국정원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 못할 여러 가지 기밀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관건은 그 해킹 프로그램이 국내 민간을 상대로 했냐라고 했는데 이런 국정원 입장에서는 어떤 의심 가는 임무를 했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 야당의 의심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 살 만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 숨진 임모 씨가 본인이 이제 어떤 책임짓는 어떤 특정 부서의 과장이라고 하죠, 이분이. 그런 책임진 자세로서 자기가 이 해킹을 삭제를 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제 왜 꼬리 자르기냐 이런 의혹이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일종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데 대상자를 뭐 특정 뭐 A라는 A, B, C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 사람에 대한 거를 추적을 해달라라고 하면 의뢰를 받았다라는 게 브리핑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뢰받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있을까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임의대로 삭제를 했다라고 이제 유서에 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이제 이분이 어떤 가족도 있는 이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전국의 새로운 변수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경민 의원이 지금 이 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데 지금 138개의 IP 주소가 나왔는데 그것을 봤더니만 서울대학교, 카카오톡 그리고 KT와 관련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민간인 사찰의 하나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을 통해서 이러한 자료 삭제는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삭제가 된 것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이라는 차원에서는 맞습니다만 지금 IT 관련되는 유력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우회 경로를 통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IP가 나왔다는 것이 꼭 반드시 국정원이 민간을 사찰했다는 증거일 수는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실이 어떤 건지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의혹을 진실인 양 어떻게 지나치게 강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여야의 안 보이는 여야의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점에서 좀 더 냉철한 어떤 진상조사와 차분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첨언을 좀 하면요. 구체적으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이 국정원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사를 했을 시기가 소위 말해서 지금 새정치연합이 과거 여권일 때 했어요. 그때 그런 관련 일도 많이 했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관련이 뭐 사찰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대북 관련해서 임무를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일을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똑같은
정권은 바뀌지만은 관련 공무원들은 계속 영속하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을 마치 그 어떤 지금 일부 시각입니다만은 이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이냐 이렇게 보는 극단적인 언행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정보기관이라는 거는 그 국가가 존립하는 한 계속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영속성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하는 그런 시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민간인 도감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밝혀진 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게 진실인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서 이 새누리당 정보위원사인 이철우 의원이 이 숨진 임 씨가 자기가 어떤 대상을 선정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 이 대상을 선정해서 자신에게 알려주면 기술적으로 업무를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임 씨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 뭐 나흘 동안 잠을 자지 않았고 공황 상태에서 뭐 국정원 조직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생존해서 말 그대로 정상적인 어떤 해킹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고 하면 대북 대테러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면은 될 텐데 오해를 일으킬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유서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더 이렇게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은 한마디로 실행 파트인 것이죠. 위에서 어떤 대상을 정하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해킹 행위를 하는 그런 팀의 팀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분은 이태리에 있는 해킹 팀으로부터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행위까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그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 본인이 모든 것을 떠안고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야당에서 의혹인 것이고 특히 이철우 새누리당 간사의 설명에 따를 경우에는 한마디로 어떤 실행팀이 있다고 하면 거기 한 단계 위에서 그와 같은 것을 지시하고 지령하고 계획을 세운 팀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지금 현재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진상이 좀 더 밝혀지고 특히 이제 삭제된 것들이 복구가 됐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때 수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내용이 그 유서를 남긴 분의 말처럼 내국 내지는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 이 사건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을 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일파만파 번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는 그 꼬리 자르기 논란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어떤 지시했는 조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것입니다. 자료 복구에 대한 방식이나 방법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직원들의 어떤 자살이나 자해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주환 기자께 여쭤보면 왜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에 이런 사건들이 좀 연이어 터지는 겁니까? 역설적으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은 정보기관에 대한 정치적 예단을 하는 게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국정원은 잘 그대로 정보기관은 그 과거의 훈을 보면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음지에서 활동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사드라는 나라를 뭐 굉장히 영받는 정보기관이라고 하는데 모사드란 나라에 하는 행위를 우리 관점에서 보면 다 위법이에요. 다 위법이고 다 탈법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왜 존경을 할까요?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측면은 우리한테도 물론 우리가 그런 위법과 탈법을 저지르라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필요기관으로서는 그 어떤 보호돼야 될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노출을 하니까 물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죽은 임모시대에 대응하라는 거 과연 우리 정치 구조상 우리 논의 구조상 살아서 그분이 실무자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본인의 실수라고 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랑 어떤 임무의 특성상 개인의 이렇게 판단이나 개입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 부분들도 좀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실수라고 했는 것은 다른 이것을 뭐 그 프로그램을 구입했는 거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본인의 판단하에서 삭제했는 부분에 대한 회한과 어떻게 보면 그 실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약간 조금 논의의 각도가 조금 다른 것 같고 어쨌든 본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와 같은 국정원 사건이 문제됐을 때 검찰에서 많이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느낀 바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조직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조직을 살리겠다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조직 자체에 대한 충성 논리가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대응하는 케이스가 종종 네. 있는데 앞으로는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 사실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로 해서 국정원도 좀 한 단계 더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정원의 반박이 지금 매우 거세질 않습니까? 이례적으로 이 모든 직원 명의로 그렇습니다. 이 보도자료까지 내서 정치공세 중단을 강력히 촉구를 했거든요. 또 사실 그 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하루 전에 또 보도자료까지 내기도 했고요. 사실 뭐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장애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이 현장 조사 일정을 오늘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약간 이제 여야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처음 같은 경우에는 좀 야당이 상당히 정치 공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여야가 그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 한마디로 현장 조사를 먼저 하겠다라고 서로 여야 간에 이런 합의를 했었는데 어제 그 야당이 약간 입장을 바꾸어서 먼저 진상 규명을 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 국정원에서 그 현장을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상 규명 순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급적 처음에는 어떤 이것을 정쟁으로 몰려가려고 하다가 그 국민들이 좀 비판을 하니까 그 대응하는 그 위원회 이름 자체도 국민정보지킴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민생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습도 다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안보와 어떤 국가 보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국회 내에 있는 제도적 장치,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냉철하게 비밀과 보안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국민들을 좀 더 안심시키게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의혹이 불거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리당략을 위한 이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삼거나 이 무분별한, 이 무책임한 이 의혹 제기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정한 조사와 이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만이 이번 사태 해결에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